미국 주식을 사가지고 잃으면 세금 안 내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는? 그렇죠. 양도소득세 팔면서 이제 소득이 없으니까 낼 필요가 없겠죠. 마이너스죠. 네. 나라에서 주면 안 되나? 줬으면 좋겠다. 그죠? 위로금 같은 거. 우리나라 국민들 다 받을 텐데. 네. 안녕하세요. 버러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버러보라님. 여러분, 제가 이제 버러보라로 새롭게 돌아왔잖아요. 이번에는 연말정산 시즌이다 보니 네, 세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꼭 2월 연말정산 시즌이 아니더라도 1년 동안 계속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야지 또 다음 해 2월에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2월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절세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고 해서 책으로 절세에 대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소개하는 내용은 뭐 직장인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일까요? 직장인들 연말정산은 이미 이제 이거를 보실 때는 끝났을 것 같고 또 그 외에 여러분들 미국 주식 요새 많이 하시잖아요. 해외 주식.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 주식 소득을 어떻게 세금을 내야 되는지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그런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준비 많이 하셨네, 오늘. 네. 아, 예. 해외 주식으로 돈 좀 버셨나요? 그런 적 없습니다. 해외 주식은 하고 계신가요?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이제 아, 해외 맞아요? 주식은 네. 직접적으로 어떤 주식을 산다기보다는 네. 저는 이제 펀드나 오. ETF나 오.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 이거 절세에 있어서는 진짜 똑똑한 방법이거든요. 절세에 있어서는 직접 투자일 경우에만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런 간접 투자 상품들은 해외 주식을 하더라도 세금을 내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아직 한 것처럼 사람 말을 얘기했잖아. 끝까지 들어야죠. 제가 분명히 펀드나 네. ETF가 하고 싶습니다. 네. 와, 한국말 진짜 무섭다. 네. 네, 그래서 세금 공부를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지금 베스트셀러 중에서 이 책 3개를 한번 꼽아봤는데요. 네. 그래서 이 책들을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미국 주식으로 돈 버신 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소개해드리고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려고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지 해외 주식으로 돈 버신 분들은 꿀팁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이 책이 완전 베스트셀러더라고요. 세금 쪽에서는. 보면은 세금의 원리, 연말정산, 부동산 취득할 때 임대 수익을 얻는 분들이 절세하는 방법이나 자금 출처 조사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아우러서 나와 있고요. 자금 출처 조사 한번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당해보고 싶네요. 진짜? 그러면 돈이 많다는 뜻 아닌가요? 정당하게 만들었냐. 벌었으면 한번 당하면 좋죠. 그쵸. 네, 로또 됐습니다. 네. 재밌는 게 이 안에 등장인물들이 나와요. 이절세, 야무진, 고단수 이렇게 3명의 등장인물이 구어체로 막 대화하듯이 세금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그런 식이고 또 대신에 또 알려주어야 될 그런 정리된 정보들은 또 정리가 딱딱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세금에 대해서 초보인, 생초보인 분들이 읽기 좋은 책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책은 절세 상식 사전인데 이 책도 베스트셀러 순위에 있는 책이고요. 이거는 진짜 사전이더라고요. 목차를 보면은 직장인 연말정산, 자영업자, 프리랜서, 부업하시는 분들, 부동산 수익 세테크, 상속세, 증여세, 생활 속의 세금, 꿀팁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딱딱해요, 얘보다는. 마지막으로 소개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거는 돈 들어오는 연말정산의 모든 것인데 2월 달에 지금 연말정산 하다가 좀 실패하신 직장인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사실 연말정산은 꽤 긴 시간 동안 했는데 네. 연말정산은 이 연말정산 시기에 뭔가 집중해가지고 내가 연말정산을 많이 받아야지 하는 거는 이미 늦었다고 그쵸, 생각해요. 늦죠. 네, 그거는 지금 만약에 준비를 한다면 내년 연말정산을 맞아요. 위해서 뭐 어떤 상품에 가입하고 어떻게 돈을 쓰고 카드는 네. 내 거에 집중한다든지 뭐 알고 계신 거 많으시네요, 꿀팁들. 꽤 오래 했어요. 네. 그래서 진짜 이 연말정산의 모든 것은 막 갓 취업한 신입이나 동생들한테 선물해주고 싶은 책이 아닌가 싶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월달 돼서 딱 하는 게 아니라 1년치 계획적으로 해야지 절약을 할 수 있고 부양가족이 또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이랑 카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의료비, 교육비, 절세, 뭐 보험료, 투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아우러져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읽고 내년을 위해서 맞아요. 준비를 하는 거죠. 네, 정말 세금 공부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어떤 책을 고르시면 좋을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3가지 다 읽고 공부를 해본 다음에 추천을 주제별로 해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좀 다뤄볼 부분은요. 미국 주식으로 돈 버신 분들 세금에 대해서 고민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 이 책에서 발췌를 했고요. 다른 책들에서는 그렇게 막 세부적인 부분까지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으로 돈 버신 분들 어떻게 세금을 내야 되느냐? 일단은 주식을 하는 분들은
약간 부동산보다는 세금이 좀 부담이 덜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지. 부동산 근데? 양도세 엄청나잖아요. 네, 부동산 양도세가 정말 세니까 주식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주식하면 세금 안 내는 줄 알았죠? 여러분. 거래세부터 시작해서 양도소득세, 배당받으면 배당소득세, 증여받으면 증여세, 상속받으면 상속세 다 발생을 합니다. 아, 주식을 내가 상속받아도 상속세 내야 되고. 네. 이 중에서 특히 해외 주식에 투자할 경우에는 세금이 배당소득세랑 양도소득세가 크게 발생하는데요.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때 내가 좀 돈 좀 벌었을 때 그 번 돈에 대한 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미국 주식을 사가지고 잃으면 네. 세금 안 내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는? 그렇죠. 양도소득세 팔면서 이제 소득이 없으니까 낼 필요가 없겠죠. 마이너스죠. 네. 나라에서 주면 안 되나? 아, 그거는 좀 알아볼게요. 줬으면 좋겠다. 그죠? 위로금 같은 거. 우리나라 국민들 다 받을 텐데. 네. 많은 분들이 고민할 부분인 해외 주식으로 세금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이 나왔을 때 내는 건데 금융소득 과세는 2천만 원 이내의 금액에만 해당이 된다고 해요. 알고 계셨나요? 그럼 2천만 원 네. 넘어가지 않으면 제가 세금을 네. 안 내는 거예요? 맞아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는. 아, 네. 종합? 네. 그래서 종합소득이 합산이 된다고 하거든요. 아, 그럼 이건 종합소득세 합산되는 거예요? 네. 배당소득세는? 그래서 해외에서 원천징수를 한 경우에 그 세금은 외국 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배당금 받아보신 적 없으시려나? 없습니다. 저도 해외 배당금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해외 배당금을 받을 때 이미 원천징수를 한 만큼만 받거든요. 아, 그 나라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네. 아, 근데 이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외국 납부세액이라고 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배당소득세 말고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22%의 세율을 통상적으로 적용한다고 해요. 그럼 제가 10,000원 벌면 2,200원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 셈이죠. 오마이 나라님. 거기에는 이제 지방소득세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세율이고요. 미국 주식을 2천만 원에 사서 3천만 원에 내가 팔았다 하면은 얼마를 벌죠? 1,000만 제가 번 거네요? 네, 1천만 원의 소득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양도 차익인 1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25%의 세율이 적용되니까 22%. 220만 원을 내는 게 아니고 해외 주식 양도소득 신고는 250만 원 이상부터거든요. 250만 원은 기본 공제가 된다는 건데요. 1,000만 원을 벌었다 하면 250을 빼고 750만 원에 대한 22%만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해보니까 165만 원이더라고요. 아, 네. 이거 이제 정확하게 해야 될 게 네. 250만 원을 수익을 못 벌었다. 네. 그러면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아니라 아, 그쵸. 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250만 원까지 공제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 네. 내 수익이 250만 원이 안 되더라도 공제를 해서 그럼 세금이 없어질 뿐이지 네. 양도소득세 신고는 해야 해야 됩니다. 된다. 이 신고는 언제 하나요? 바로 5월에 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한 네.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해본 적은 없지만 공부를 해서 이제 이론만 이론부터 알게 됐는데요. 이제 해외 주식 양도세가 발생한 투자자들은 5월에 꼭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자진 신고를 안 하시면 어떻게 되죠? 가산세 문화? 그럴 수도 있겠죠.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신고 및 자진 납부 계산서랑 그다음에 주식 등 양도소득 금액 계산 명세서 이 두 가지 서류를 꼭 제출해야 되고요. 이거를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전자문서로 할 수가 있으니까 꼭 갈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네, 저희가 이제 해외 주식을 거래를 할 때 네. 증권사 통해서 다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 이제 증권사들이 대부분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음, 보통 이제 뭐 증권사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네. 4월, 5월, 3월 네, 뭐 이렇게 증권사에서 자 너의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우리가 해줄 테니 신청해라 하면서 뭐 문자나 알림이나 이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네. 그때 증권사 통해서 하셔도 그럼 내가 이용하는 그 증권사 앱을 들어가면 그런 안내 팝업이 뜨거나 뭐 이제 아니면 문자가 오거나 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네. 해외 주식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분들은 꼭 잊지 마시고 자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세금 부분 놓쳐가지고 나중에 우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금 가산세 붙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국세청 방송 같네. 그러니까요. 나라에서 되게 좋아할 방송이야.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책을 읽어보고 절세랑 세금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만약에 한 권만 세금 공부를 해야겠다 한다면 저는 이 책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진짜 사전처럼 웬만한 세금 관련된 모든 정보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웬만한 케이스들은 다 들어가 있다. 네. 대신에 좀 이제 표로 정리돼 있고 기본 용어들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초보인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은 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속설이에요. 속설 아닌데? 아, 그 맞긴 맞는데 네. 저희가 이제 사실 소득은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체크카드로 연말정산 받는 거 대비 네. 신용카드로 받는 혜택이 크는 경우도 있대요. 아. 그래서 내가 아득바득 체크카드로 쓰는 것보다 그냥 원래 사용하는 소비 수준 내에서 신용카드로 다 쓰면 연말정산 체크카드로 받는 것만큼 신용카드 이득이 더 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웬만한 이제 네. 평범한 가정들은 네. 일상적인 소비 있잖아요. 과소비 말고 일상적인 소비로 하면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나 받을 수 있는 맥시멈은 다 받을 거예요. 웬만하면. 저도 네. 어디서 보긴 봤는데 굳이 체크카드를 사용해야지 하면서 통장에 계속 돈을 넣어둬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꼭 할 필요가 없다. 잘 생각을 해봐라. 아마 근데 쓴 금액의 신용카드는 15%고 체크카드가 30%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사랑 상품권 혹시 아세요? 제로페이. 이제 제로페이는 없어지긴 했지만 서울사랑 상품권, 뭐 경기화폐 그런 것들은 40%까지 공제되거든요. 많이 해주네. 그게 진짜 쏠쏠하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그런 지역화폐를 좀 많이 썼어요. 지역화폐 자체를 구매할 때도 할인을 받아서 사요. 그쵸. 한 5% 10%더 주잖아요. 네, 맞아요. 100만 원으로 110만 원을 산다고 쳤을 때 그걸 또 쓴 만큼 나중에 연말정산에서 40%까지 공제가 되니까 1년치가 쌓이면 좀 어마어마해지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것도 팁이 아닌 팁이죠. 갑자기 연말정산 팁을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내용은 책 속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2월을 맞이해서 절세랑 세금에 대한 부분을 다뤄봤고요. 뭔가를 공부할 때 책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책으로 절세와 세금을 공부할 때 어떤 책이 좋을지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또 책으로 이제 여러 가지 또 해볼 수도 있겠네요. 네, 책 속에 있는 정보들을 벌어보라가 공부해서 직접 소개를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돈 벌어볼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소개를 앞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구독하고 좋아요 꼭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